안녕하세요. 원동씨입니다. 이번 단어는 용액으로, 용액은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삼투압이, MD는 이상하게 피트랑 다르게 삼투압을 상당히 좀 좋아해요. 예전부터. 그러면서 삼투압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되면서 좀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 그런데 22학년도에는 어느 점 내림, 총괄성이 나왔죠. 총괄성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보면은 문제 유형이 약간 수학적 계산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3투합 때도 좀 어려운 문제 내더니 그 기조를 계속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적 요소가 필요한 그런 문제 출제되는데 그렇다고 수학적 요소가 추가됐다고 뭐 굉장히 난이도 높은 PT형으로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총괄성하고 그다음에 라우레 법칙 그다음 이런 것들만 잘 알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그리고 대신 그나마 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가 있냐면 농도 환산을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농도 환산은 출제 빈도가 좀 낮다라는 거. 이건 좀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사실 대학교 4학년 졸업 후 시험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농도 환산은 출제 빈도가 낮은 거는 좀 당연한 일이에요. 저학년이 시험 본다면 농도 환산이 중요한 거겠지만 지금 고학년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총괄성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한다. 또는 삼투압을 더 중요시한다. 이게 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또 거기에 맞춰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18학년도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농도 환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보도록 할까요? 현재 질량 배분율이 36.5%인 질산용액 10ml를 진한 질산 10ml를 물로 물켜 최종 0.1 몰롱도 100ml를 만들고자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밀도 진한 염산의 밀도는 1.2 그리고 물질량은 36.5 이런 추가 정보도 줬네요. 그런 다음 자 지금 퍼센트 농도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희석시키려는 작업을 하는데 자 우선 보기를 보면서 차근차근 풀까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 36.5% 염산의 몰농도 얼마니 이걸 구하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기억법 몰농도라는 것은 얘는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부피분의 몰수. 이때 부피는 용액의 부피 그 다음에 몰수는 HCl의 몰수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V미터를 가지고 몰 농도로 환산이 되지만 우리는 자 괜히 V 변수 하나 괜히 더 넣으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어차피 농도 개념은 10g이 있을 때의 농도나 몰 농도나 100g 있을 때의 몰 농도나 언제나 다 같은 것이니까 가정을 이렇게 해보자고요. 처음에 36.5%짜리 얘를 100g을 준비해 놨다. 자, 이 100g은 용액이 100g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준비해 놨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거를 몰농도로 환산하는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선 제일 먼저 HCl의 질량은 얼마 되는 거죠? 36.5g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하죠? 우리는 몰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요, 요 질량을 몰수로 바꿔보면 몰수는 몇 몰? 몰 질량이 36.5라 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1몰 이와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다음 정보 뭐가 필요하죠? 분자항인 몰수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분모항인 용액의 부피 용액의 부피를 찾자 하면서 용액 부피 V는 질량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피 구한다면 밀도를 쓰면 되죠.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 따라서 부피라는 것은 밀도분의 질량 하면서 밀도는 1.2 g/ml 그 다음에 현재 준비한 질량은 100g 용액 100g이었으니까 자 대입하면 그램 약분되면서 밀리리터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피는 무슨 단위가 필요하죠? 리터 단위로 해야 몰 농도 되죠. 그래서 나누기 또 1000을 해주면 자, 요 수치는 분모를 정수화시키면 12분의 1000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누기 1000 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12분의 1 리터 이와 같이 자 부피 확인됐어요. 그러면 게임 오버죠? 자 이제 여기다 수치 대입하면 분자항은 1몰 그 다음에 부피는 12분의 1 리터 하면 얼마예요? 12몰 농도.
그래서 바로 12몰롱도 처음에 진한 염산의 몰롱도는 12몰롱도다. 기업번 맞았어요. 그럼과 동시에 니은번 바로 우리 풀 수 있겠죠? 희석할 때 희석전과 희석 후에 무엇이 동일해야 된다? 몰수는 동일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면서 몰수는 또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희석전 몰롱도 곱하기 부피는 희석 후 몰롱도 곱하기 부피랑 같아야 된다. 바로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죠. 자, 이걸 그대로 쓰면서 희석전 몰롱도는 12몰롱도, 그 다음에 준비한 부피는 Vml, 그 다음에 희석 후에는 0.1몰롱도고 부피는 얼마? 100ml. 이렇게 하면 바로 Vml 구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V로 정리하면 10이 넘어가고 이거 둘 곱하면 10. 그러면 12분의 10 단위는 최종 뭐가 되네요? 밀리리터. 12분의 10ml. 1.2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역수네. V분의 1이 1.2죠. 니은번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번은 처음에 진한짐산 그것의 몰랄농도를 구하라네요. 몰랄농도. 자, 그러면 몰랄농도 디귿번 몰랄농도 구하는 식을 먼저 적어보면 얘는 용매의 질량, 즉 물의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써야 되죠. 이것분의 용질의 HCl의 몰수. 그러면서 분자항은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모항 말면 되죠. 분모항, 용매의 질량. 용매의 질량은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용매의 질량은 용액의 질량에서 빼기 HC의 질량을 빼주면 그게 바로 용매의 질량이죠. 그래서 처음에 자 이걸 그대로 갖다 쓰자고요. 이거를 Vm라면 괜히 계산이 복잡하니까 자 이걸 그대로 갖다 계속 가지고 쓰자 하면서 용액 전체 질량 100 거기서 HCl 용질인 HCl 질량은 얼마? 36.5 그러면 용매의 질량은 63.5g. 그런데 우리 필요한 거는 킬로그램이니까 이걸 또 킬로그램 바꿔주면 63.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다. 자, 그러면 다 끝났네. 그쵸? 분모항은 63.5 곱하기 10의 마 3승 킬로그램. 분장은 1몰 대입하면 얘는 정수화시키고 10의 마 3승 분자를 올리고 하면 635분의 10의 3승 곱하기 또 10 해서 10의 4승. 만 나누기 635. 그러면 10몰랄 농도는 아니겠죠? 10은 아닐 거다. 10보다 더 크겠네. 그쵸? 만 나누기 635니까. 10보다 더 크네요. 그래서 틀렸다. 됐죠? 근데 자, 디귿번 풀 때, 자, 이거, 디귿번, 요거 쉽게 푸는 요령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령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동일용액 지금 현재 36.5%. 자, 이거를 몰농도로 바꿨더니 몰농도가 12몰농도였죠. 그러면 몰랄 농도는 여기 있는 요 수치 12보다도 더 커야 돼요. 응? 자, 우리가 또 동일용액을 몰농도와 몰랄 농도로 각각 수치를 환산해 보면 매우 묽은 용액, 뭐 10의 마 3승 몰농도 뭐 이렇게 매우 묽은 용액은 그런 애들은 거의 같은 수치 나오지만 그렇게 매우 묽은 용액 말고 뭐 1몰농도, 0.1몰농도 또는 지금같이 12몰농도 이런 애들은 몰랄로 수치를 환산해 보면 그 수치값 요 숫자 부분이요. 숫자 부분. 요 숫자 부분은 몰농도에서의 수치보다는 반드시 큰 수치가 나타난다. 자, 이런 거요. 알았죠? 이런 거 요령으로 좀 알고 다니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해 보면 얘는 15.7475 몰랄 농도. 수치 부분 진짜 크죠?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는 이상, 이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몰농도에서 이 수치와 몰랄 농도에서의 수치, 이 수치 부분은 항상 어디 부분이 크다? 몰랄 농도에서의 수치가 더 크다. 알았죠? 요러고 알고 다니면 요긴하게 써먹는다. 즉 여기 10몰랄 농도. 동일 용액이었는데 어떻게 몰랄 농도가 더 작은 수치야? 바로 틀렸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써먹으면 요긴하게 앞으로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15학년도 0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라우레 부츠에 관련된 문제로 뭐 간단한 문제죠.
그러면서 치면제 증격 곡선 조성에 따른 증격 곡선 나오면 양 끝단을 제일 먼저 무조건 봐라 하면서 오른쪽 끝단은 누가 되네요. A의 몰분율 1인 지점이니까 순수한 A의 증기압이 70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왼쪽 끝단 이 값은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얘는 순수한 B의 증기압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순수한 증기압이 A와 B 중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정보로부터 분자 인력 누가 더 크다? A보다 B가 더 크다. 고로 끓는 점 순수한 액체 A, 순수한 액체 B 중 끓는 점 B가 더 높다. 증발 엔탈피도 B가 더 크다. 이런 거. 자, 바로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분명 이상용일 텐데 이상용이라고 딱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A 포인트라는 지점은 증기압이 서로 같은 A의 증기압과 B의 증기압이 같은 라우레 법칙에 의한 증기압이 같은 지점. 우선 이렇게 읽어봤고 보기로 할까요? 기업번부터 분자 인력 보세요. 바로 묻고 있죠. 분자 인력은 증기압이 A가 더 컸으니 B에서 더 크다 해야 되는데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요 A점에 대해서 뭘 묻냈더니 A 값을 구하라네요. 11분의 4가 맞냐 하면서 그러면 바로 라르 법칙으로 이것이 성립하는 식을 완성하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현재 A의 몰물을 스몰 a니까 A의 증기압은 A 곱하기 순수 A의 증기압력 700. 그 다음에 B의 증기압은 A의 몰물이 1이니까 B의 몰물은 1-A고 거기에 곱하기 순수한 B의 증기압은 400. 그런 다음 둘이 같다. 요 둘이 같다 하면 왼쪽 좌변은 700A, 우변은 400-400A. 그러면서 A끼리 묶으면 1100, A는 400. 따라서 A는 1100분의 400. 즉 11분의 4 해서 니은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증갭이 550 토르인 증계에서 A의 분압이 얼마니 묻고 있어요. 자, A의 분압을 계산한다. 문제 어떻게 풀까 설계부터 하면 A의 분압을 구한다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A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A의 증기압력 700 하면서 이 몰 분율을 여러분이 먼저 찾아야 돼요. 뭐로부터? 앞에 있는 이 정보로부터요. 현재 이 몰 분율에서 용의 증기압이 550이래요. 그러면 우리 유형에게 증기압력 550이라는 값은 얘는 A의 몰 분율 모르는 값 곱하기 구하려는 값 이거 곱하기 700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몰 분율 1-A의 몰 분율과 같은 값이죠. 이거 곱하기 400 한 것이 550이다 하면서 이거 풀면 돼요. 요거를 자 그러면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니까 A의 몰 분율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얘는 700A의 몰 분율 여기는 400-400A의 몰 분율 그러면 300A의 몰 분율 플러스 400이 얼마다? 550이다. 그럼 넘어가면 150. 그러면 결과적으로 A의 몰 분율 구했네요. 그쵸? A의 몰 분율 얼마예요? A의 몰 분율은 2분의 1. 따라서 최종 그때 증기에서 A의 부분 압력은 2분의 1 곱하기 700 해서 350 토르 다 하면서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1번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디귿번 쉽게 푸는 방법 하나 또 있어요. 바로 이거요. 400과 700의 중간값, 중간값, 한가운데 중간값. 즉, 둘의 평균하면 550이죠. 550은 한가운데 값으로서 A의 몰 분율, B의 몰 분율 둘 다 2분의 1인 한가운데 값이 실제로. 그러면 바로 550, 이거는 둘의 평균이네. 400과 700의 평균이네. 그러면 그때 액체상에서 부분은 2분의 1이지 하면 디귿번 금방 풀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두자고요. 알았죠? 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면 아주 요긴하게 써먹는다. 평균값이 몰 분율이 A의 몰 분율이 2분의 1인 지점에서 즉 A의 몰수와 B의 몰수 동일하게 넣어놓은 용액에서 그때 증기압이 그때 용액의 증기압이 평균값 순수한 A와 순수한 B의 평균값과 같다. 이거랑 같다 하면 이상용액. 이거보다 증기압이 더 크다면 이거는 양의 편차가는 비이상용액. 이거보다 작다면 음의 편차가는 비이상용액 하면서 이런 문제도 잘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 평균값 이런 정보를 좀 활용하는 거 알아두면 요긴하다 알아두시면서 답은 1번 됐어요.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08번 문제. 자, 조성에 따른 진기역 곡선, 라우레 법칙에 대한 거죠. 현재 직선을 잘 따르고 있는 거 보면 라우레 법칙을 잘 만족하는 이상용액. 1번 보긴 바로 뭐 풀리네요. 이상용액이다. 자,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 마저 다 읽어보죠. 혼합용에서 B의 몰 분율에 따른 각 성분의 증기압, 점선은 각섬의 증기압이고 실선은 전체 증기압이래요. 자, 그러면서 X축은 B의 몰 분율하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 오른쪽 끝은 1, B의 몰 분율 1 나왔으니까 요 20. 제일 먼저 이거부터 봐야 되죠. 이 값은 뭐랑 똑같다? 순수한 B의 증기압력. 그렇다면 왼쪽 끝 70.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순수한 A의 증기압력.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증기압력은 순수한 증기압력은 A가 B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분자한 인력은 누가 더 큰 건가요? 뒤집혀져서 A보다 B가 더 크다. 끓는 점 역시 B가 더 크다. 증멘탈피 B가 더 크다. 이와 같이 우선 해석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특별한 얘기, 다른 얘기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제 보기로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1번은 이미 맞았고요. 2번 순수액체 B의 증기압은 20이다. 우리 20. 맞았고요. 그 다음에 분자 인력은 B가 더 크다 했었죠. B가 더 크다. 역시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액체 A가 2몰, B는 3몰. 그러면 액체 A의 몰 분율은 얼마인 거예요? 5분의 2인 거고 액체 B의 몰 분율은 5분의 3인 거죠. 그런 다음에 뭘 묻고 있나요? 전체 증기압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 라우레 법칙에 의해서 A의 증기압은 몰 분율 5분의 2 곱하기 순수한 A가 70이었죠. 토로가. 그러면 이 값은 둘이 곱하면 28토르. 그 다음에 B의 증기압은 몰 분율 5분의 3 곱하기 순수한 증기압이 20. 그러면 이는 얼마? 12. 따라서 용액의 전체 증기압은 둘을 더해서 40토르 해야겠죠. 그래서 50이 아니다 40. 틀렸네요.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 B의 몰물 0.4일 때 증기상에서 B의 몰물 얼마니 하고 있어요. 자, 요거 문제 푸는 요령, 이러한 문제 푸는 요령 수업 전에 알려줬죠. 꼭 숙제해야 되는 거. 먼저 뭘 구하라? 각각의 증기압을 액체에서의 몰 분율 가지고 각각의 증기압을 구한 뒤 용액의 증기압을 구하라. 그런 다음 이것은 혼합기체니까 돌턴의 분합 법칙이 성립한다. 따라서 기체상에서 B의 몰 분율은 용액 전체 증기압분의 B의 증기압 이와 같이 된다 했었죠. 자, 그러면서 우선 B의 몰 분율 0.4일 때 A의 증기압과 B의 증기압을 구해보자면서 A의 증기압은 몰 분율 B가 0.4니까 A는 0.6이죠. 곱하기 순수한 A 70 해주면 얘는 42토르고요. B의 증기압은 몰 분율 0.4 곱하기 20 해서 얘는 8토르. 그러면 전체 증기압력은 얼마? 50. 따라서 기체상에서 B의 몰 분율은 전체 증기압력 50분의 B가 8토르 하면 얘는 얼마? 0.16이다 해서 맞았네요. 됐죠? 이번에는 12학년도 04번 문제.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현재 온도 T1과 T2에서의 순수한 A와 B의 증기압, 뭐 단순 데이터고, 그 다음에 그림은 T1에서 밀폐된 용기에 액체성과 증기성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때 액체성에서 A와 B의 질량비는 2대 1이래요. 2분의 1. 이와 같이 혼합했다. 몰 분율을 알려주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A의 몰 분율 이거를 우선 뭐 스몰 a라 잡아보죠. 그러면 B의 몰 분율은 1-A. 이와 같은 조건에서 증발이 일어났더니 A의 증기압과 B의 증기압이 서로 같대요. 그렇다면 라우레 법칙 이상용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라우레 법칙 쓰면은 몰 분율 구할 수 있겠죠. 현재 순수한 T1에서 순수한 A와 순수한 B의 증기압력도 알고 있으니까 몰 분율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되죠? A의 몰 분율 스몰 a 곱하기 순수한 A의 증기압력 30. 이것은 B의 증기압력. B의 증기압은 B의 몰 분율 1-A 곱하기 순수한 B가 20. 자, 그러면 우변은 20-20A. 그래서 20A 넘기면 50A는 20. 따라서 A는 50분의 2. 50분의 20. 즉 5분의 2 몰 분율 되죠? 그러면 A의 증기압은 5분의 2 곱하기 즉 0.4 곱하기 30 하면 12토르로
B의 증기압도 같으면서 이와 같이 해서 우선 첫 번째 몰 분율 구해냈네요. 그러면서 질문 첫 번째 기업번 질문은 T1에서 몰 분율을 묻는 게 아니라 증기의 총 압력 용의 증기압 물었네요. 그러면 A와 P 둘 다 똑같은 12로 있으니까 총 증기압은 26이 아니라 24토로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번 틀렸다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분자량 B를 구하래요. 자, 분자량 B. 그러면 분자량 구하는 거 어디 있을까요? 현재 질량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자량 묻고 있고, 그러면 몰수에 있는 거죠. 몰수라는 것은 분자량분의 질량 하면서 우리는 현재 무슨 정보 알고 있죠? 몰 분율 정보. 그러면 몰수 B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질량 B 알고 있으니까 분자량 B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분자라는 것은 얘는 몰수분의 질량이다 하면서 현재 A와 B가 몰수 B가 A는 몰분율 5분의 2 그러면 B는 5분의 3 즉 몰수 B가 2대 3으로 혼합된 거죠. 자, 그리고 질량 B는 몰수분의 질량 하니까 몰수를 안에다 적어보죠. A는 2몰, B는 3몰, 2대 3몰 B로 혼합되어 있다. and 질량 B는 몇 대 몇? B분의 A가 2분의 1이니까 1대 2 질량 B로 혼합되어 있다. 그런 다음 최종 몰수분의 질량, 이것이 바로 몰 질량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분의 1 대 3분의 2, 2분의 1 대 3분의 2 정수화시키면 곱하기 양쪽에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을 곱하면 3대 4. 몰질량 B는 3대 4. 따라서 B의 몰질량분의 A의 몰질량은 분자량은 4분의 3B다. 니은번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도를 T2로 올렸대요. 올리면 그때 평에 도달했을 때 증기상의 분압은 A와 B 중 누가 더 크니 묻고 있어요. 그러면 몰 분율 알고 있으니까 바로 순수한 증기압도 알고 있으니까 바로 A의 증기압은 A의 몰 분율 5분의 2 곱하기 70 해서 이 값은 얼마? 28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증기압은 몰 분율 5분의 3 곱하기 40 해서 얼마? 둘을 곱하면 24 하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다 해서 A가 B보다 크다. 디귿도 맞았네요. 그러면 답은 4번 되겠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자, 그런데 간혹 학생들 중에 이런 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온도를 증가시키면 증발되는 양이 더 많아지면서 여기서의 A의 몰 분율 5분의 2, 즉 0.4에서 4에서 증발되는 양들이 있으니까 0.4가 더 이상 아니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한 거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학생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을 봐보세요. 그림을 보면 현재 액체 양이 현재 얼마 있죠? 이만큼. 용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즉 기체가 차지하면 부피가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 채우기 위해서 액체 증발돼봤자 어떻게 될까요? 동일 몰수의 동일 질량의 액체와 기체의 부피비를 보면은 대략 1대 1000. 기체 부피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증발시켜야 될 액체 양은 얼마 되겠어요? 요 부피의 1000분의 1. 대략 요 정도. 아주 조금, 점 정도. 요 정도 증발돼야 돼요. 그러면 몰 분율 변화 있을까요? 사실상 몰 분율 변화 없겠죠. 그쵸? 온도가 증가하면서 증발이 좀 더 일어난다 해봤자 A의 몰 분율 얼마? T2란 온도 가봤자 A의 몰 분율 0.4, B의 몰 분율 0.6. 이거는 사실상 변화 없다. 무시할 수 있다.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도 무방한 거였죠. 증발된 양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문은 좋긴 좋은데 상황도 봐가면서 해야겠죠. 무시할 정도의 양이니까 이럴 때는 무시하고 푼다. 무조건 고려하는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서 자, 답은 4번 됐네요. 이번에는 MD 10학년도 MD 07번 문제 3투합에 관련된 문제인데 난이도 핫짜리죠. 3투합식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문제부터 볼까요? 우선 300칼빈이고요. 비전해질 화합물 자, 해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g을 녹인 수용액 100ml를
아래 그림과 같이 반투막 안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용액인 거고 바깥은 물. 그러면 자, 용액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삼투압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투압이 얼마래요? 지금 측정된 삼투압이 0.041 기압이래요. 0.041 atm. 자, 이와 같이 전부 적고 그런 다음에 몰 질량 구하라 하고 온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있는데 우선 온도 올리면 어떻게 되냐 뭐 이거는 금방 풀 수 있죠. 삼투압 파이라는 것은 얘는 몰 농도 이 화합물이 X라면 X라는 화합물의 몰 농도 곱하기 RT 이렇게 구해지면서 온도가 증가하면 삼투압 뭐 할 수밖에 없다.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삼투압이 증가한다. 니은번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번은 계산 문제죠. 몰 질량을 구하래요. 삼투압 우리가 측정하는 이유가 고분자의 몰 질량 구하기. 이게 주된 이유 중에 하나, 주된 목표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삼투압식을 정리해 보자고요. 몰 질량 구하기 위한 식으로. 그러면서 몰 농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몰수. 몰수라는 것은 그 녹인 용질의 몰 질량분의 녹인 질량 곱하기 RT.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목표다? 몰 질량 구하는 게 목표다 하면서 몰 질량으로 정리하면 몰 질량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모항은 삼투압 곱하기 부피. 자, 이때 부피는 용액의 부피로서 리터 단위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분장은 질량, 용질의 질량 하면서는 단위 뭘 써줘야 돼요? 그람 단위. 그 다음에 곱하기 RT. 하면서 저 삼투압은 얼마? 이제 값을 대입해 보자고요. 삼투압은 주어진 값이 0.041 atm. atm 됐고 그 다음에 부피 100ml 리터로 환산해야 돼요. 0.1 리터로. 그 다음에 녹인 질량 1g. 그 다음에 곱하기 R 값은 0.082. 082. 그 다음에 온도는 300켈빈이었죠. 그러면 단위는 알아서 그람 퍼 몰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해보면 0.082, 0.042 약분하면 2가 되고 0.1 분자로 올라가면 곱하기 10. 그러면 최종 얼마겠어요? 600 곱하기 0.1 올라오면 곱하기 10 하면 6000. 6 곱하기 10의 3승 단일 그람 퍼 몰 해서 기업번 6000 그람 퍼 몰이다. 기업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현재 이 그림에서는 삼투압과 똑같은 압력을 외부 압력을 가하면서 높이를 똑같이 맞춰 놓은 거였는데 자, 이 외부 압력을 감소시킨대요. 그러면 잡아당기는 삼투압이 더 크다. 고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현재 반투압막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수위 있고 안에 용액의 수위도 바깥 물의 수위랑 똑같게 되도록 현재 피스톤을 누르고 있었는데 어떤 얘는 처음에는 잡아당기는 삼탑과 똑같이 해서 누르고 있었는데 이 힘을 낮추면 그러면 요 피스톤이 위치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이 뭐 하더라? 물이 끌려 들어갈 거다. 물이 끌려 들어가는 거니까 자, 어떤 일 보여줘요? 용액의 부피가 증가. 따라서 이 X 수용의 몰 농도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들어오면서 소위 희석 효과가 있게 되죠. 희석 효과. 그래서 몰 농도는 감소한다. 농도는 감소한다. 디귿번 역시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다. 5번 됐어요. 이번에는 09학년도 0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우선 표에 어떤 수용액 함유된 성분의 조성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Na 플러스가 얼마, 마그네슘이 얼마, Cl 마스 얼마, SO4 마스니까 얼마.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총괄성 문제죠. 그러면 이들 이온의 총 이온의 몰랄 농도 구해볼까요? 그러면 다 더하면 이들을 다 더해주면 이온의 총 몰랄 농도는 그대로 얼마? 얘는 다 더하면 0.2 몰랄 농도 이와 같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얘기 없죠? 뭐 상수, 어느 점 내림상수나 끓는 점 오름상수 이런 것만 알려줬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기억번 이 수용액의 어느 점, 정사원점은 순수한 물보다 어떻게 되니 묻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번 어느 점 내림 변화량 이것은 몰랄 농도 곱하기 KF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온의 총 몰랄 농도가 얼마? 0.2 몰랄 농도. KF는 얼마? 1.9. 그러면 얘는 곱하면 0.38 도시. 따라서 수용액의 어느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점은 물보다 0.38 도시 낮은 마이너스 0.38 도시 해서 기업번 맞았네요. 자, 그런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이온이 있으니까 전해질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곱하기 I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자, 현재 여기 몰랄 농도 총 몰랄 농도 0.2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미 I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전부 다 해리 돼서 어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I 역할은 뭔가요? 어떻게 해리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해리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0.2 몰랄 농도 이것은 얘는 I 곱하기 초기 해리 되기 전. 이건 해리 전 농도. 자, 이게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I를 또 끄집어내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기업번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끓는 점 오름에 대한 거죠. 그럼 역시 공식은 몰랄 농도 곱하기 KB 하면서, 그러면서 몰랄 농도는 0.2, 몰랄 농도는 0.2고요. 그 다음에 KB는 0.5니까 최종 0.1 도시에서 순수한 물보다 0.1도시 높다. 그러면 0.13 이게 틀렸죠? 0.1도시 높다 해서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이 용의 증기압은 순수한 물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증기압 내림에 의해서 낮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기업과 디귿 3번 됐어요. 이번에는 22학년도 MD 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용해에 관련된 문제에서 어느 점 내림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좀 연립방정식까지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하지만 연립방정식이 좀 복잡할 뿐이지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하 정도. 중하에서 중상? 아무튼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할까요? 문제부터. 용매 A가 100g 있고 용질 X, Y를 녹인 용의 가부터 다까지에 대한 자료다. 가는 X만 녹였고요. 나는 Y만 녹였고 다는 X, Y를 혼합해서 녹였네요. 자, 그리고 몰랄 내림상수, 즉 어느 점 내림상수는 KF고 분자는 각각 MX, MY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녹인 질량 그램은 나와 있죠? 그러면 몰수를 우선 먼저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여기는 MX분의 A 얘는 녹이자승은 됐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B만큼 B그램 녹였다. MY분의 B몰을 녹였다. 얼마에? 100g, 즉 0.1kg에. 그러면 몰랄 농도 바로 우리 구해 놔볼까요? 용질의 몰랄 농도. 그러면 0.1kg분의 몰수는 mx분의 a. 그러면서 0.1 분자로 올려서 보통 우리 MD 시험을 보면은 분모항의 소수점 웬만해서 좀 없애죠. 그래서 올려보면 얘는 mx분의 10a. 좀 더 크게 적죠. 우선 가용에서 몰랄 농도는 mx분의 10a. 같은 원리로 하면 여기서는 얼마겠어요? my분의 10b가 비몰랄 농도 되겠죠? 마지막 시용액은 우선 토탈 몰수 0.1kg분의 토탈 몰수 ax는 mx분의 b몰. 그 다음에 y는 my분의 2b몰. 그러면 얘는 세 번째 다용액은 몰랄 농도를 이렇게 적을 수 있네. 0.1 분자로 올린다고 치면 mx분의 10b 플러스 my분의 20b b로 또 10b로 또 묶어서 써도 되고 아무튼 자 우선 몰랄 농도 우선 적어놓고 이 문제 어떻게 풀 건지 설계해 보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몰랄 농도 이와 같이 구해놨고 그 다음에 어느 점 내림 델타 t F라는 거는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죠? 만약 전해질이었다면 I 곱하기 몰랄 농도 곱하기 KF 하면서 전해질인지 비전해질인지도 보자고요. 봤더니 X, Y는 서로 반응하지 않고 비휘발성 비전해질이래요.
용액은 또 이상용액이고. 그러면 I는 1일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이 방금 구한 몰랄 농도 값에다가 KF만 곱하면 언점 내림 델타 T, 2 델타 T, 7 델타 T 이거랑 같다. 그러면 식 바로 완성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가용액부터 델타 TF라는 것은 얘는 몰랄 농도 mx분의 10A 곱하기 KF 한 것이 바로 델타 TF다. 그 다음에 이 값이 뭐랑 똑같다? 지문제 가 데이터에 의하면 델타 T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나다.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설계됐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보기 기업부터 KF를 MX와 A 이런 걸로 구하래요. 델타 T 이런 걸로. 그러면 방금 가에서 제가 적어드린 이 식 가지고 KF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KF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KF로 정리하면 나머지 다 넘기면 되죠? 넘기면 10A가 분모에 분장에는 mx 곱하기 델타 t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맞나요? 10a분의 mx 곱하기 델타 t 딱 맞네. 그러면 기업번 맞았다. and 앞으로 kf는 이 값을 쓰면 된다. 이러한 결과도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B와 A는 두 배 관계다. 자, 이제부터 나와 다 각각 전부 다 써가지고 A와 B 관계, MX와 MY 관계, 여기 또 지금 디귿번에서 MX와 MY 관계도 묻고 있으니까 이들 각각 순서도 다 찾아보자고요. 나와 다 써가지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델타 TF가 어떻게 되나요? 몰랄 농도가 MY분의 10B였고 곱하기 KF 근데 아까 기업번 풀면서 KF는 앞으로 뭘 쓰자? 이걸 쓰자. 그러면 A 있고 B 있고 하면서 둘의 관계 관련된 식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바로 대입하자고요. 대입하면 분모항의 10A 분장의 MX 곱하기 델타 T 이것이 뭐랑 똑같다? 이 델타 T랑 똑같다. 자, 그렇게 하는 순간 10 약분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T 약분하고 나면 여기서 이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my분의 mx 곱하기 a분의 b 이 값은 얼마다? 2다. 이러한 식.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면서 아직은 A와 B의 관계, MX와 MY의 관계 아직은 못 구하겠네요. 그래서 우선 먼저 나에서 이런 식 만들어졌다 해놓고 이것 때문에 연립반정식 이거 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에 가서 델타 TF라는 것은 몰랄 농도 얼마였죠? MX분의 10P 플러스 MY분의 20B 그 다음에 곱하기 KF 역시 또 이 값을 또 곱하도록 하죠. 그럼 여기 10A분의 MX 곱하기 델타 T 한 것이 얼마다? 7 델타 T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정리하기 전에 먼저 약분되는 거 먼저 실행해보죠. 델타 T 약분 우선 되죠. 그 다음에 10 집어넣으면 여기 2만 남고요. 여기 1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면 그러면 여기 a분의 mx를 여기다 곱하면 됐죠. 그러면 mx 여기서는 약분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a분의 b만 남고요. 플러스 my분의 그 다음에 2b 있고 곱하기 a분의 mx 이것은 얼마다? 7이다. 이런 결과 나와요. 됐죠? 됐고 그런 다음에 위에 그러면서 이러한 식도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A, B, MX, MY를 구해야 되는데 위에 식과 아래 식 보니까 MY분의 MX 곱하기 A분의 P 이거 얼마다? 2다 하면서 MY분의 MX A분의 P 요게 위에는 이 값과 동일한 거죠. 그쵸? 즉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2다. 그러면 위의 식을 아래에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 A분의 B는 여기 2 있고
그다음에 여기 2 남아 있을 거면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4 넘어가면 3이다. 이런 결과 나오네요. 이런 결과 나온다. B는 3A랑 동일한 거다 하면서 니은번 틀렸고요. and 그리고 이 나온 결과를 다시 이 식에다 대입하면 자, 이 식 my분의 mx 곱하기 a분의 b는 2이다. 여기에다가 a분의 b 이것이 얼마였죠? 얘가 3이다. 대입하면 my분의 mx 얘는 얼마? 3분의 2. 즉 mx 대 my는 3대 2 분자랑 비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번 서로 같다. 역시 틀렸다. 그러면 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어요. 자, 뭐 사용되는 공식은 어려운 공식이 아니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푸는 이런 문제, 약간 이런 문제가 수능형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이와 같이 해서 7번 문제 풀어봤어요.